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점심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지금 12시 34분이네요. 34분. 그리고 날씨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화창하죠? 일단 제가 어제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차트가 다시 또 바뀌었어요. 그래, 항상 차트는 바뀌는 모습에 따라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난이도가 많이 높죠. 많이 높아요. 이게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는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시나리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들어요. 어려워요. 대응을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징 웨지 패턴 수렴 끝에서는 하락이 나올 거라는 확률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최대 상승분은 한 51K 부근까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는 51K가 도달하기 전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쯤 말씀드렸었나요? 49K, 많게는 50K 정도 말씀드렸나? 어쨌든 이쯤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사이 정도를 여기 오면 우리는 좀 정리를 고려를 해보자 라고. 그런데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을 이탈 후에 회복 후에 다시 재차 하락이 나왔어요. 어제 하락이 나오고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요때가 좀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롱을 받았다고 하면, 매수를 받았다고 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꺾이는 거 보고 익절하면 되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요 자리, 이 자리를 기다렸는데 한 4시까지 기다렸나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이 자리가 4시 넘게 기다렸는데 이 자리가 안 왔어. 보니까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뭐 어쨌든 요건 그렇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을 끝까지 수렴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패턴에서 지금 하락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바이낸스 차트고요. 바이낸스 차트고 6시간 차트입니다. 6시간 차트도 대응하기에는 여유 있는 차트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여유 있게 12시간 차트, 그리고 일봉 차트, 2일봉 차트 정도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우선은 지금 킨들 2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자, 2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토캐스틱 파동이 위에 쌍봉을 그리고 하락할 그림도 그려지고 있어요. 이 16류 스토캐스틱을 떠나가지고 스토캐스틱 RSI, 스토캐스틱의 모든 지표가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상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매수를 받았다가는 힘든 상황을 떠안을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받는 자리는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겠죠. 일봉 차트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 모든 지표가 불안합니다. 지금 자리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봉, 2일봉 차트 다 마찬가지예요. 자, 12시간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 차트에서 일봉 차트 위로는 리스크가 좀 많은 구간이구나. 지금 구간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락이 안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항상 제가 여태 트레이딩을 하면서 느낀 거는 상승 희망 회로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 시드를, 제 자산을, 계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일단은 6시간 차트입니다. 6시간 차트, 지금 어제 말씀드린 대로 패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패턴을 지금 이탈을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분이
정말로 찐 상승이냐, 다시 라이징 엣지 패턴 안으로 들어와서 50K도 49K도 가고 50K도 가고 51K도 가느냐, 이 생각은 일단 버려야 돼요. 너무 희망회로잖아요. 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자, 6시간 차트상으로 이평선을 보게 되면은 11선이거든요. 보라색이 11선, 노란색이 21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지금 11선과 21선에 대해서 데드크로스에 대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앞전 차트처럼 이렇게 해서 21선 튕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데드크로스도 염두를 해야 됩니다. 데드크로스는 말 그대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보다 긴 이평선하고 교차가 되면은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결론은 뭐 캔들이 하락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일봉 차트 위로도, 12시간 차트 위로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에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6시간 차트에서도 단기 이평선과 21선에 대한 좀 염두를 해두고 봐야 돼요. 하지만은 12시간 차트, 일봉 차트, 2일 차트를 보게 되면요, 또 나름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12시간 차트에서는 이 241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도 임박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는 241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도 있고 나름 긍정적인 신호는 있습니다. 하지만 12시간 차트 위로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는 생각보다 반응이 한 박자 뒤로, 아니 한 박자가 뭡니까? 거의 한 1.5박자 뒤에 따라옵니다. 요거는 그냥 요 자리를 버티는 정도의 힘으로 보셔도 무방하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치상 나오는 얘기고요. 어쨌든 골든 크로스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을 전제하에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냐. 자, 장기 차트에서도 지금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6시간 차트에서도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거기서 장기 차트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긴 하지만 너무 미비합니다. 그러면은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미비한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위험하구나 라고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제 눈에는 더블탑이 보여요. 더블탑이 쌍고점이라고 하죠. 이거를 더 자세히 보려면은 1시간 차트로 보면 보이려나요? 아니 2시간 차트? 아니 2시간 차트로 보니까 딱 잘 보이네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보이시죠? 조금 더 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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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쌍고점의 이 추세, 쌍고점의 현재 고점보다 전고점의 고점이 높으면, 또는 현재 고점이 낮으면, 지금 낮죠? 이런 식으로 낮아요. 쌍고점의 저점이 낮습니다 지금. 이러면요 하락할 가능성도 더 지켜봐야 돼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 하락의 가능성도 무게를 둬야 해요. 무게를 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이거 12시간 차트 위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2시간 차트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그럼 지금은 하락할 시나리오의 무게가 너무 커졌어요. 근데 또 우리는 한 가지 일방적으로 차트 분석을 하면 안 돼요. 다양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고 행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차트를 상승할 때 분석, 행보할 때 분석,
하락할 때 분석을 신뢰성을 갖고 본인 분석의 신뢰성을 갖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대응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좀 많이 부족해요. 저도 코리인이라 많이 부족한데 정말 잘하시는 프로분들은 그 시나리오에 맞게 기계적으로 정말 매매를 잘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하고 연습하면 저희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라이징 웨지 상방세기형 패턴 안에서 자 더블탑을 확인을 했고요. 쌍고점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정말 여기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구나 라는 게 시나리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반대의 분석도 있어야 되잖아요.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금 11선과 6시간 차트를 볼게요. 11선과 21선에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11선과 21선에 데드크로스 나오지 않고 한 번 더 튕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요렇게 되겠죠. 캔들이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맞든 이 저항 라인을 맞든 한번 떨어질 거예요. 정말 큰 수급이 아니라고 하면은, 큰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지? 싼 고점 이후에 쓰리바닥, 싼 고점 이후에 쓰리바닥,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투바닥인데, 쌍바닥인데 상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에 대한 무게가 크기 때문에 지표들도 하락을 가리키고 있고 지금의 라이징 웨지 패턴도 있기 때문에 좀 하락의 가능성을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라이징 웨지 패턴의 수렴이 어디까지 오느냐를 우리는 대응만 하면 될 뿐입니다. 여기서 무턱대고 또 숏을 들어가면 안 돼요. 마진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럼 이게 떨어지면은 어디까지 떨어질 거고, 상승을 하면은 어디까지 상승을 할 거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상승할 거라는 수치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를 회복을 하면은 뭐 48K 위로, 49K 위로, 51K 요거는 유효합니다. 너무 두리뭉실하죠. 어쩔 수 없어요. 상승분은 어느 누구도 디테일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출 수는 있겠죠. 지지라인, 저항라인이 보이면은, 정확한 저항라인이 보이면은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위에 저항라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이 수치들은 라이징 웨지는 수렴이 끝나는 부분하고 저항 라인을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요거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산을 지키는 시나리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라인은 당연히 밑에서 올라오는 61선과 밑에의 지지 라인, 그리고 이 라이징 웨지의 하단 채널에 맞닿은 이 부분이 제일 신뢰성이 높습니다. 43.737, 아니 43.7K. 이 부분이 제일 신뢰성이 높은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지지, 1차 지지 라인은 여기로 온 거예요. 떨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하락을 한다고 하면 캔들이 뭐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지만은 이 부분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라이징 웨지 하락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뭐 41K도 보고 하시는데 뭐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겠죠. 차트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걸립니다, 중간에.
그때마다 우리는 대응을 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 스타일은 먹을 자리를 주면은 그 마디를 일단은 먹자. 그때 업데이트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는 생각보다 어려운 자리고 관망을 해야 하는 자리이다. 뭐 현물 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빠진 게 뭐 얼마나 빠졌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비트코인 0. 몇 프로, 1%, 3%, 5% 이렇게 빠지면요, 알트코인들도 큰 등락으로 요동을 치니까 현물 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을 예의주시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30분 봉 차트, 자 그리고 4시간 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림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자, 스토캐스틱을 봤을 때 하락 N자형 패턴으로 나왔을 때는 더 깊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점도 우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 상승분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조금 상승분이 나왔다고 해서 롱인가 매수 받지 마시고요. 항상 지지 라인들을 거쳐가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들 성투하시고 이따 실시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